네, 12학년도 14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도르래 회전역학까지 포함해서 분석해야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이 바로 있는데, 도르래 나올 때, 제 강의를 들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베타 MR 제곱을 활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의사항이, 요 R이 실제 반지름으로 들어가야지 된다. 실제 반지름으로 대입했을 때 베타 M을 쓴다. 그러니까 즉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반지름이 R이라고 그랬으니까 베타 M이 M이에요. MR 제곱인데 R이니까 그냥. 근데 여기는 반지름이 2R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이 자리가 2R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전체 값이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Q 같은 경우는 베타 M이 2분의 1M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균일한 원판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관성 모멘트 일반식은 2분의 1mr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조건을 잘 보시면은 P나 Q는 질량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PQ는 질량이 MEM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원래 일반식으로 표현하면 2분의 1 질량 반지름 제곱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체가 MR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2M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P의 질량 2M이었고 얘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 질량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 2R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값이 2MR 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아이의 질량은 M이에요. 그러니까 PQ는 현재 질량이 다릅니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뭐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단 저 같은 경우에 병진 운동화 시켜서 한 방에 보는 거를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게 베타입니다. 근데 R을 실제 반지름으로 넣어야 된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기억번 갑시다.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여기 이쪽에 장력을 T1이라고 할까요? PQ 사이는 T2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또 줄이 B를 당기는 힘, 이쪽의 장력은 T3라고 할까요? 이젠 도르래 회전 역학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줄과 요 줄과 요 줄이 다 팽팽한 정도가 다르죠. 그래 어느 한쪽의 장력이 더 커야지 도르래도 회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르래 나오면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한 세트로 먼저 볼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 B쪽의 중력이 A쪽의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동의 방향성은 이런 시계인가? 시계 방향 쪽으로 나와야 되죠. 잠깐 헷갈렸습니다. 시계 반시계가. 그죠? 아, 그러면 얘도 P 같은 경우도 회전을 이렇게 해야 될 거라 그러면은 T2가 T1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Q도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될 거니까 당연히 T3가 T2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가 T1이 제일 작고 T3가 제일 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표현한 게 줄이 A를 당기는 게 T1의 크기고 줄이 B를 당기는 게 T3에 해당이 되니까 T3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번 가까속도의 크기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까속도
기호적으로 이제 알파인데, 요거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가장 기본적인 뜻은 시간에 대한 각속도의 변화율이겠죠. 하지만 뭐 시간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지에서 빠져야 될 것 같고, 그럼 알파가 들어가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회전운동 방정식, 그래서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뭐 이런 아이가 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정리를 꼼꼼하게 잘 하셨으면은 접선 방향 성분과 회전 성분에 대한 관계를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던데, 대표적인 아이가 V는 R 오메가이죠. 요거는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니까, 그러면 선방향의 거리가, 그럼 R 회전 각도 이렇게, 그러면 선방향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R 알파, 요런 아이도 있죠. 그죠? 지금 내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전부 다 접선 방향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를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있을 건데, 각가속도를 질문을 했다. P하고 Q를 질문을 했다. 근데 눈에 대놓고 보이는 두 아이의 차이점이 반지름의 비가 1대2거든요. 그죠? 반지름이 다른데, 근데 A가 1m 올라갈 때 B는 1m 내려갈 거예요. A, B의 순간순간의 속력은 똑같습니다. 즉, 조금 지울게요. 이 Q의 끝지점 접선 방향의 속력을 V라고 두게 되면 P의 접선 방향의 속력도 V죠. 왜냐면은 줄의 모든 지점의 매 순간 이동하는 거리는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Q의 끝지점의 가속도를 A라고 두게 되면 P의 끝지점의 선방향의 가속도도 A로 똑같겠죠. 물체 AB의 가속도가 똑같은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차가 나는 거죠. 즉,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같은데, 근데 반지름이 1대2구나. 그러면 얘가 같은 값으로 나오려면은 알파가 2대1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P가 Q에 대해서 각가속도는 2배가 크다 라고 골라줘야 되겠네요. 디귿번. 자, B의 가속도는 9분의 2g인가. 그럼 이제 운동 방정식을 표현을 해야 될 건데, 제가 선호하는 건 한 방에 좀 전체 운동을 일으키는 R자 힘은 EMG, mg 차이값이네요. 그래서 R자 힘은 mg, 물체 A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 근데 여기에 모두 들어간다? 베타 M이 들어간다. 그래서 P의 베타 M은 M이었고요. Q의 베타 M은 2분의 1M이었죠. 곱하기 가속도.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3, 4, 2분의 9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따라서 가속도는 9분의 2g다. 그래서 디귿까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